비평문 현재 미국에서는 독특한 형태의 김치가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식당의 모습은 매우 매력적이며 그곳에서 직원이 저 김치를 흔들어라, shake that 김치라는 문구가 새겨진 봉투를 가져오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실제로 봉투를 흔들기 시작하면 김치의 색깔이 점차 변하며 이윽고 신선한 겉절이로 완성됩니다. 이 겉절이는 그 맛깔스러운 색감만으로도 흰쌀밥 한 그릇을 충분히 비울 수 있을 정도의 매력을 지닙니다. 이러한 즉석 제조 겉절이 외에도 해당 식당에는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으나 SNS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매우 유명해진 식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사장님이 한국 분이실 가능성이 높으며 메뉴 구성은 정통 한국식을 고수하고 내부 인테리어 역시 한국적인 아름다움으로 섬세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점심 및 저녁 시간에는 손님들로 만원을 이루어 대기줄을 서야 할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흔드는 김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으며 겉절이뿐만 아니라 오이지도 같은 방식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오이지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나 맛이 어떠할지 궁금해집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가 확산되면서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는 식당들이 미국 전역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도 인기가 있었던 한식이 이러한 시각적이고 트렌디한 영상들을 통해 더욱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아시아 음식으로 흔히 일식, 중식, 한식이 거론되지만 과거에는 한식이 다소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식은 이 세 가지 분야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이고 유명한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한식을 선호하는 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한식만을 찾는 현상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의 증가는 한식에 대한 비판적 의견, 즉 안티의 증가와 함께 약간의 문제점도 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들의 행동 양상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식의 매력을 논하기에 앞서 미국 시장에서 인식되는 중식과 일식의 매력부터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식, 차이니즈 큐이신은 대체로 메뉴를 고르기 난해할 때 간단하게 선택하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미국 드라마 등에서도 중식 먹으러 갈래? 라는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미국인들은 국수 종류를 모두 중식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국수 요리는 라면이 아닌 중국식 볶음면, 차오메인 등이 압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줍니다. 좋게 표현하자면 그렇지만 대다수 미국인에게 중식의 이미지는 값이 싸고 기름지며 캐주얼하지만 양은 많은 저렴한 음식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미국 내 중식은 실제 중국 본토 음식과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배달 문화가 한국만큼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식은 배달 이미지가 매우 강력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중식의 이미지는 약 20년 전 한국에서 중식이 가졌던 인상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즉, 무엇을 먹을지 고민될 때 배달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저렴하고 기름진 음식이라는 이미지였는데 이는 현재 미국에서의 중식 이미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식, 자파니스 추이시네의 이미지는 건강하고 청결한 음식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미국에서 일식은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미국에서는 초밥 수시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식이 유명한 것은 맞으나 초밥을 꺼리는 이들이 소수라기보다는 사실상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초밥은 물론 유명한 음식이지만 이를 세계적인 음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초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렬히 선호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그 수가 소수에 불과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으나 실제로 미국에서는 새우시가 때로는 괴식, 과이슈과 같은 이미지 가자물을 가지기도 합니다. SNS에서는 스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촬영한 영상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살펴보면 미국인들이 새우시 한 점조차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됩니다. 물론 여러 번 시도하여 익숙해지면 스시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으나 그러한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시는 마치 선택받은 사람들, 즉 미식적 경험이 충분히 개방된 사람들만이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또한 미국에는 와사비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미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스시로 인해 탄생한 것이 바로 캘리포니아 롤이나 필라델피아 롤과 같은 변형된 형태의 롤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롤조차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며 관련 영상도 자주 보입니다. 따라서 일식의 이미지는 열성적인 팬층은 있으나 완전한 대중성을 확보하지는 못한 선택적인 미식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식 코리안 추이시네의 이미지는 어떠할까요? 한식의 이미지는 두 가지 핵심 단어로 요약 가능합니다. 바로 트렌드와 중독성, addictiveness입니다. 한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트렌디하고 점다는 강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 점은 미국 내에서 일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식을 섭취하는 이들을 보면 대부분 유명인들입니다.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에 한식을 먹는 모습을 자주 게시하며 미국의 젊은 세대는 항상 유명인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은 무조건 트렌디하고 힙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식은 젊은 세대의 동지 의식과 같은 상징이 됩니다. 한식을 규정하는 또 다른 단어는 중독성입니다. 한식은 전 세계 음식 중에서도 중독성이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됩니다. 중독성 측면에서는 일식과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앞서 언급된 일식의 초밥은 호불호가 갈려서 빠져들지 않으면 아예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면 한식은 일단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음식과 같은 이미지를 지닙니다. 특히 매운 음식들이 그러한 특성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다소 과격한 표현일 수 있으나 인터넷상에서 통용되는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식 매운맛에 정신병 수준으로 중독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실제로 한국식 매운맛을 지칭하는 용어인 코리안 스파이시가 사용됩니다. 한국 분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한국 음식만이 마늘을 많이 쓰거나 맵다는 이미지인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 외에도 매운 음식이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며 마늘을 한국만큼 많이 사용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심지어 한국 음식보다 더 매운 음식들도 존재하는데 특히 동남아시아 음식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한국 음식이 매운 음식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단순히 매워서가 아니라 마음과 동시에 강력한 중독성을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매운 음식은 한 입 먹고 나면 물을 마시고 그만둘 수 있으며 중독성이 덜하여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식은 중독성이 매우 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유명한 불닭볶음면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입에 사람을 죽을 듯이 맵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의 경우 한 입만 먹어도 몹시 맵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먹는 것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버전보다 더 맵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은 너무 아프고 불이 나는 듯한데도 손은 계속 그 마은 음식을 입으로 집어넣는 한국식 중독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독성의 예시로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방송인 윤슬이 떡볶이를 생애 처음 시식하는 영상을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스시를 처음 접하는 이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한식이 얼마나 대중적인 음식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윤슬이 맵다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섭취하는 모습에서 한식의 중독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미국 사람들은 중독에 취약한 경향이 있어 한식을 섭취하는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접하면 그만두기 어려운 특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소 불편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국에는 한국 본연의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한식이 매우 많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어떤 유명인이 한식을 평가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들이 먹은 한식들이 전혀 제대로 된 한식 같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에는 국물이 없거나 김밥에는 멸치, 안초비가 들어가거나 닭갈비의 색깔이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은 미국에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뜨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I don't understand all the hype about Korean food. 이들이 올리는 글의 핵심 요지는 자신들이 경험한 한식은 그렇게 맛있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열광하는가? 이는 유명인들이 먹으니 단순히 따라하는 것 아닌가? 한식을 먹으면 자신이 트렌디하고 부유하며 유행에 잘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모두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대로 된 정통 한식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글의 댓글에는 당신은 제대로 된 한식을 먹어본 적이나 있느냐는 반박이 많습니다. 한식에 중독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통 한식을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식의 진입 장벽은 매우 낮습니다. 누구든지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에 방문한 친구들을 항상 명동 칼국수집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의 국물을 한 모금 맛보면 기절할 정도로 감동적인 맛을 선사합니다. 이 명동 칼국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저는 한식이 미국에서 무분별하게 유명해지는 현상에 대해 약간의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식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트렌드를 논하는 이유는 미국 내 한식이 잘못 변형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한식은 중독적이고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만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맵고 짠 한식을 즐겨 찾지만 한식에는 맵거나 짜지 않으면서도 깊은 풍미를 지닌 맛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한 음식들도 미국에 널리 소개되기를 희망합니다. 스시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김밥이 크게 유행하게 된 것은 좋은 예시입니다. 미국에서 김밥이 매번 품절되는 사태는 이미 한국 TV 뉴스에서도 다뤄질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의 마키마키라는 음식은 김밥과 유사하게 생겼지만 그 내용물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밥에는 참기름이나 들기름, 맛소금으로 간을 한 밥이 들어가지만 마키에는 식초로 인해 시큼한 맛이 나는 밥이 사용됩니다. 미국에는 마키를 도저히 먹지 못하고 구역질까지 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잠깐, 이 사람이 젓가락질하는 모습이 저만 거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젓가락질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하는 미국인들을 보면 귀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 분들이 보시기에는 제 젓가락질도 귀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요. 아무튼 마키를 먹고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김밥은 열광적으로 섭취했습니다.
저는 일식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저 또한 좋아하는 일식 메뉴들이 많습니다. 다만 일식으로 아시아 음식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식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맵고 자극적인 한식만 찾을 것이 아니라 냉면과 같이 맛있고 다양한 한식들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맛있는 한식이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언급했던 명동 칼국수 이야기 이후로 영상 제작에 집중이 어렵습니다. 칼국수는 정말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칼국수는 미국에서 유명해지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미국에서 반드시 칼국수 붐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국인의 입맛에 칼국수는 정말 잘 맞기 때문에 미국 모든 사람들이 칼국수만 이야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최근 한식이 얼마나 명성이 높아졌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 흔드는 김치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겉절이를 10초 만에 완성해내는 이 식당은 저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니 조만간 시간을 내어 방문한 뒤 여러분께 그 생생한 경험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식의 진정한 매력은 무엇인가요?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최애 한식과 그 이유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K푸드 열풍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여러분의 생각을 투표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저의 칼국수 성지순례 영상을 꼭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